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연 스님의 내 마음의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사고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누군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너무 피곤하지? 차 한 잔 마셔. 생각만 해도 따뜻하죠. 그렇게 차를 건네받고 마시다 보면 쌓였던 피로도 풀리고 그날 좀 답답했던 마음도 누그러지고요. 몸을 데워주니까 자연스럽게 긴장도 완화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집니다. 도연 스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계절처럼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인생의 유년기에 알아야 될 것들, 또 청년기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의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인생의 장년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줄곧 바쁘게만 살아가는데요. 불확실한 시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우리도 그 방법을 찾아야죠. 스님은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마음이 늘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 편안해서 기대어 쉬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누군가에게 깊고 너른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모모의 북살롱이 그렇게 자리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모모의 북살롱에서 편안하게 함께 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장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연그러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하죠.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라집니다. 성현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에 잠재된 진리를 깨워야 합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죠.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이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락함이 찾아옵니다. 깊은 고요함에 맑은 의식이 있고 맑은 의식은 지혜를 불러옵니다. 그 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은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순수 의식에 뿌리를 두죠. 존재의 시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순수함이 필요하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진실할 리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위로받으면 힘이 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내가 나를 아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나를 심판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깊은 고요에 이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호흡으로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못나 보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은 타인과 비교할 때 특히 도드라지곤 하죠.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잘 보이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 본질과 참된 모습에 집중하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참된 자기를 찾아보세요. 실제를 찾는 노력은 허상을 쫓아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여름에는 무한히 뻗어나가세요. 인생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죠. 이 시기에는 지난 날을 후회할 겨를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을 충실히 하면 곧 결실이 보일 겁니다. 인생의 여름에는 많은 걸 경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며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죠. 운동, 요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고.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듭니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이래야 한다 라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우리 마음은 늘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마음도 변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늘 변하는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관계에 변화를 만듭니다.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변덕스러운 마음이 화근이죠. 어제는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그냥 짜증이 나고 불편해서 만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심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밉고 원망스럽죠. 시간은 도끼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싫은 감정이 희석되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늘 변화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 사랑은 우리 마음에 봄이 오게 합니다. 거센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죠. 종일 내리던 눈보라가 그치며 꽁꽁 언 시냇물이 흐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힘이 생겨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의지를 갖죠. 상대를 위한 마음이 가득 차며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기보다는 그 일이나 사람이 우선이 되죠. 사랑할 때 공감 능력이 최대로 발현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위로 올리고 나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 위상차에서 흐르는 사랑의 물줄기는 모두를 만족하게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 몸처럼 상대를 여기니 아끼며 사랑으로 살피게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뿐이죠. 사랑에는 성장, 관계, 생존 등 모든 욕구와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 때 부모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서로를 성장시키죠.
사랑만큼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결점이나 부족함을 숨기려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내 결점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고치려 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누구나 가진 사랑이라는 감정과 욕구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자 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로 성장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라는 4가지 마음을 말하는데요. 자는 모든 존재가 편안하길 바라는 자애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비는 다른 존재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통에 동참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해서 기뻐하는 마음이죠. 사는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는 평정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4장 인생의 가을에는 뿌린 대로 거두세요. 계속 성장하다 보면 더는 성장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남은 에너지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장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주변에서 계속 달리니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달리게 됩니다. 무분별한 성장을 멈추고 성숙과 숙성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요?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이제 그만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요. 이제 그만 됐으니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흐르는 계절 속에서 자신을 기르세요. 우연히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결과가 좋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거쳐 가을의 결실을 보듯이 인과 법칙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결실을 바랄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뿌린 씨앗을 기억하고 다시 씨앗을 뿌려 큰 수확을 얻어야겠죠. 철저한 인과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에 기대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노력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인간의 곳간을
풍요롭게 채울 겁니다. 당신은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순 없을까요? 이제까지 충분히 잘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요. 이만큼도 없고 이마저도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왜 만족을 모르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끝없이 넓고 우리의 욕심은 왜 한없이 클까요? 일이 잘 되면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잘 안 됐을 때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면 늘 만족할 것이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푸른 숲, 맑은 공기, 지저귀는 새들의 달콤한 노랫소리, 앉을 수 있는 벤치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한껏 여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활개치지 않도록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모의 북살롱 도연 스님의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함께 했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만물이 소생해서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만물이 소멸하며 사라지는 겨울.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어느 시기에 와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희망과 꿈을 품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언제 어디서든 책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